안녕하세요. 저는 경찰 인재개발원에서 사격교선을 맡고 있는 황한국경입니다. 여러분들하고 경찰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줄 건데요. 경찰관이나 궁금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댓글로 이렇게 남겨주면 제가 그때그때마다 보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한번 볼까요? 지금 보여지는 영상은 천안 서북경찰서 두정지구대요. 두정동에 위치해 있고 먹자골목과 식당들이 굉장히 많아서 사건 사고가 굉장히 많아요. 한 24시간 동안 주야간 다 합치면 신고 건수가 100건 정도가 넘는 아주 바쁜 지구대라고 볼 수 있고요. 충남권에서는 가장 바쁜 지구대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촬영한 당일은 주간이고 낮에 다행히 신고가 없어가지고 촬영하는 데는 수월하게 이렇게 촬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좀 평온한 상태죠. 이게 야간이 되면 사건 피해자도 많고 가해자도 많고 이쪽 저쪽 조사받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총이 있냐고 그러는데 근무할 때 총 차고 다니죠. 요거 보여지는 영상은 상황 근무하는 거예요. 보통 지구대는 한 팀이 다 다르긴 한데 두정지구대 같은 경우는 11명이 근무를 해요. 주간에 팀장님 1명 그리고 상황 근무자 2인 1개죠. 경찰관은 보통은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보통 2인 1개조로 다녀요. 2명이서 보통 팀을 이루어 다니거든요. 이렇게 해서 상황 근무자 2명 그리고 팀별로 2명씩 해서 순찰차 4대를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근무자 앞에서 상황근무를 쓰고 뒤에는 야간에 엄청 사건이 한 번에 집중적으로 몰려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빨리빨리 처리할 것들만 하고 나중에 서류적으로 해야 될 것은 주간 시간대에 좀 약간 여유로운 그런 시간대에 이렇게 정리를 하는 모습이고요. 그 사건 관련돼서 이렇게 또 서로 팀원들 간에 상의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편안하게 앉아야 할 요 소파, 요 의자에 이렇게 쇠사슬로 되어 있는 수갑이 보이죠? 보통 지구대에 현행범으로 잡혀오거나 위험 요소가 있는 그런 피의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수갑을 이용해서 구인을 해 놓습니다. 팀장님이 가리키고 있는 이곳은 무기고라고 해요. 이 무기고에는 38권총이라든지 테이저건 이런 것들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곳이고요. 저희들이 총기 수령하거나 테이저건을 받을 때도 다 이쪽 안전구역내에서 하고 있어요. 진술 녹화실은 보통 피해자, 가해자, 아니면 용의자라든지 이렇게 조서를 받을 때 녹화를 하면서 받을 수도 있고 그냥 서류상으로도 이제 조서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지구대에서 신문을 왜 하냐고 하는데 신문 조서 서로 묻고 답하는 걸 조서한다고 그래요. 경찰관은 범인을 잡을 때 무섭지 않냐고 하는데 경찰관도 사람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무서울 때도 있죠. 하지만 아무래도 제복을 입으면 없던 힘이 생겨요. 고문 누가 고문 얘기하는데 고문은 옛날에는 했었겠죠.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없습니다. 지금 지구대장님께서 이렇게 업무를 보시는 모습이었고요. 지구대장님은 지구대 총괄 업무를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현재 상실에 전화가 온 것 같아요. 두정지구대 전화가 와서 사건 접수를 하는 모습이고요. 사건을 지구대 바로 이렇게 전화를 하면 상황근무자가 전화를 받고 그런 사건 내용들을 바로 이렇게 즉석에서 타이핑해서 이렇게 사건 접수를 받아요. 그러면 우측에 보이는 지도에 신고자의 위치가 뜹니다. 신고자의 위치가 뜨면 신고자의 위치, 전화번호, 신고 내용, 그리고 사건 종별 여러가지 분야별로 이렇게 뜨면 이 신고자의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순찰차에 연락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동하는 시스템이고 요즘에는 이렇게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어서 약 한 5분 정도 내에 다 출동할 수 있게끔 현장에 도착할 수 있게끔 시스템이 다 되어 있어요. 이렇게 무전기를 통해서 순찰차에 연락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경찰관 복장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남자 경찰관과 여자 경찰관 복장은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다를 건 없고요. 자세하게 살펴보면 범인이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들었을 때 사용하는 3단봉
이거는 평상시 휴대하고 다닐 때는 굉장히 작아요. 약 한 20cm. 하지만 이렇게 펼쳐지면 약 40cm에서 50cm 정도로 길어지기 때문에 경찰관의 안전을 보호할 수도 있고 피해자를 검거하는데 유용하게 쓸 수 있는 3단봉이에요. 테이저건 맞으면 죽나요 했는데 뭐 죽지 않습니다. 지금 보여지는 것은 경찰관이 가지고 다니는 수갑, 범인을 체포할 때 쓰는 거죠. 수갑의 원칙은 뒤로 채우는 게 원칙입니다. 범인을 제압할 때는. 지금 보이는 건 스마트폰처럼 생겼죠? 이게 바로 무전기입니다. 무전기. 예전에는 무전기 굉장히 컸는데 요즘엔 이렇게 스마트폰 형식으로 굉장히 슬림하게 생겼어요. 기능도 더 좋아졌고요. 어두운 곳에 수색할 수 있는 휴대용 후레쉬도 항상 휴대하고 다닙니다. 수갑 차면 죽나요? 그랬는데 수갑은 범인의 움직임을 제한적으로 하게 만드는 거지 뭐 이렇게 위해를 가하는 물건이 아니에요. 그런 장구가 아닙니다. 경찰이 되고 싶은데 면접을 어디서 보냐고 하는 친구 있는데요. 경찰관이 되고 싶으면 경찰관 채용 시험이 있어요. 채용 시험을 보면 처음에 1차로 필기시험을 먼저 보고 필기시험에 합격이 되면 건강검진을 받은 거를 일단은 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체력검사를 받고 그리고 체력검사도 합격하고 면접을 봐요. 지금 보이는 건 소형 LED 경광등이라고 보시면 돼요. 야간 순찰하거나 교통 업무, 교통사고 현장에 어두울 수 있으니까 경찰관이 근무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소형 LED 경광등이고요. 이거는 바디캠, 현장의 그런 상황들을 다 녹화도 해놓고 녹음도 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소형 CCTV라고 보면 되죠. 현장에서는 본인이 잘못했다고 신인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나중에 불러놓고 조사를 해보면 다른 소리를 해요. 소위 말해서 오리발을 내민다고 하죠. 그런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증거로 제출할 수 있게끔 바디캠을 항상 차고 다닙니다. 지금 보여지는 것이 바로 테이저입니다. 테이저. 테이저는 두 개의 탄침이 발사돼서 몸에 맞으면 근육이 마비돼서 제압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지금 이렇게 불꽃 보이시나요? 이렇게 테이저건은 이렇게 전자충격기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경찰 범인을 잡다가 범인이 다치면 어떻게 하냐고 범인 치료해주죠. 테이저건 얼마냐고 물어보는데요. 일반인이 살 수는 없어요. 가격은 한 100만원 좀 넘습니다. 테이저건을 맞아도 버티는 사람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촉법소년은 왜 처벌 안 받냐고 하는데 법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경찰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주정지구대에는 경찰차가 4대 있습니다. 그래서 순찰차가 두정 하나에서부터 두정 넷까지 이렇게 있고 순찰차 안을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교통신호봉도 있고 연봉은 경찰관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 호봉수에 따라 다 달라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약 한 2,700만원으로 알고 있어요. 2,700만원인데 2,700만원을 나누면은 뭐 한 200만원 정도 될 것 같죠. 근데 뭐 이것저것 제하고 세금 공제하고 그러면 신임들 같은 경우는 150만원?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저는 지금 경찰관 지금 5년 차입니다. 5년 차고 군대 갔다 오고 해서 지금 한 18년 차 대우를 받고 있는데 지금 전 연봉은 한 7천 정도 되고 이것저것 다 공제하면 한 달에 받는 월급은 350만원 내요. 3단봉 언제 쓰냐 친구 물어보는데요. 3단봉은 범인이 흉기 같은 칼 같은 거를 들었을 때 많이 사용합니다. 지금 보이는 영상은 확성기인데요. 확성기 출동하면서 경광등 삐용 하고 소리도 내고 목소리로 차량의 소통을 이렇게 좀 제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는 태블릿 PC가 순찰차에 다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건인지 어디 그 주변 관할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게 다 한눈에 볼 수 있고 신고자의 전화번호라든지 위치 이런 게 다 파악할 수 있어요. 범인 진압할 때 안 힘드냐고 하는데요. 때에 따라 다 달라요. 범인이 여기 아저씨도 경찰관이 밖에 일선생활을 하다가 흉기를 들은 사람을 제압하러 갈 때도 의외로 경찰관이 가면 그냥 칼 바로 내려놓을 때도 있고요. 대항하고 이렇게 다시 대치하는 경우도 있고 그때마다 좀 달라요. 힘들 때도 있고 안 힘들 때도 있고. 실제로 범죄 현장에서 총을 쏴보지는 아직 못했습니다. 이렇게 경광등이 이렇게 변신이 되죠. 이렇게 위로 좀 높이 올라오는데 교통사고 현장 가면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올라오게 만들어져 있고요. 저 멀리서 교통사고 현장을 쉽게 다른 차량들이 봐서 2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져 있는 장치라고 보면 돼요. 경찰관 면접 보는 그 테스트는 1년에 몇 번? 경찰관 채용시험만큼 있는 거예요. 경찰관 채용시험이 1년에 적게는 2번, 많으면 한 5번 정도 있습니다.
시위 진압 같은 경우는 경찰관이 업무가 굉장히 다양해요. 생활 안전, 생활 질서, 그리고 경비, 교통, 경호, 경비, 그리고 CSI 이런 게 있는데 경비 쪽 파트에서 기동대라는 곳에서 시위 진압을 나가는 거예요. 강제 진압을 하면 징계를 받을 수도 있죠. 근데 어떤 거에 따라 다른 거죠. 무술 같은 거 배운 적 있냐고 물어봤는데요. 저는 경찰관 되기 전에 태권도 사범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는 태권도 5단, 유도 3단, 이 운동을 좀 잘하는 편이긴 해요. 좋아하다 보니까, 이런 단수가 있으면 경찰관 들어올 때, 가산점을 받습니다. 지금 순찰차 안에 내부에 탔는데요. 순찰차 내부 뒤에는 시트가 방수 시트로 되어 있고, 뒤에도 이렇게 다 갇혀 있어요. 뒤에서 경찰관은 운전하는데 이렇게 막 목을 조르거나 경찰관을 공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 이렇게 막혀 있고 나가는 이런 조작 버튼도 없어요. 그리고 창문도 내릴 수가 없어요. 이렇게 경찰차를 뒷좌석에 타는 건 탈 수 있지만 내리는 건 이렇게 누가 열어줘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는 모습은 신고를 받고 바로 이제 출동하는 모습인데요. 저런 신고가 주간 야간 다 합치면 많을 때는 100건이 넘을 때가 있어요. 경찰관 일이 많냐고 하는데요. 부서마다 다 달라요. 부서마다 다 다르고 대부분 많이 바쁘죠. 그리고 24시간 하는 데가 많고 지금 출동하는 경찰관이 사건 처리를 잘 하고 오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영상은 이걸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사항 있으면 물어보세요. 경찰관의 하루 루틴은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는데요. 다 달라요. 교통경찰관, 수사경찰관, 강력반이나 형사들 같은 경우는 범인 잡으러 갈 계획을 일단 세워서 이렇게 움직이겠고, 저 같은 경우는 교수인이다 보니까는 수업을 준비하겠고요. 그죠? 지구대 파출소는 출근해서 그날 신고 떨어지는 거에서 이제 대응을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 루틴이 다 다릅니다. 경찰차가 빨라냐고 그러는데 일반 차랑 거의 똑같습니다. 범인을 쏘면 경찰이 옷 벗냐고요? 그렇진 않습니다. 바디캠이 크면 범죄자가 뗄 수 있지 않나요? 그럴 수도 있지만, 바디캠을 보통 2인 1조로 다니기 있기 때문에, 두 개를 다 빼앗길 경우는 거의 드물겠죠. 싸움 현장은 그때마다 진압하는 방법이 일단은 가해자, 피해자, 일단은 서로 쌍방일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은 떼어놓는 게 우선이죠. 경찰이 범인을 쏘면 징계를 받는다는데 다 그렇진 않아요. 그 요건에 따라 다 달라요. 요건을 위반했을 땐 징계를 받겠죠. 근데 거의 징계 먹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어떤 정당한 법 집행에 의해 하고 있으니까. 현재 아저씨 계급은 경위입니다. 순경, 경장, 경사, 경위, 경감, 경정, 총경 이렇게 계급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몇 살부터 경찰이 될 수 있냐고 하는데 고등학교 졸업하면은 경찰관 될 수 있습니다. 경찰관을 하다가 다칠 수도 있어요. 역대 흉악범을 본 적은 있죠. 범인한테 아직 맞아보지는 않았네요. 재밌게 본 경찰관 와일드카드 영화를 좀 재밌게 봤어요. 경찰 시험이랑 경찰학교를 졸업해서 경찰 대학하고 비교를 하는 것 같은데 계급이 좀 달라요. 계급이 잘생긴 비결 아저씨가 잘생겼다는 건가요? 고마워요 학생. 비결은 잘 모르겠네요 저도. 자, 시간이 얼마 없어요. 이제 30초밖에 안 남았는데요. 여러분들 경찰관이 되고 싶으면 평상시 운동도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경찰관 체력이 우선이 돼야 되고, 그리고 무도, 태권도, 유도, 검도, 태권도, 권투 뭐든 좋으니까 그런 걸 이제 미리 해놓으면 경찰관이 돼서 범인을 제압하거나 본인의 몸을 방어하는 데도 좀 유용하니까 그런 것 좀 미리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요. 화이팅!